문제는 이동관으로 이렇게 쫙 모여진 것 같아요. 언론이라고 뭐 그렇게 오보를 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이 이제 단수 추천됐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 강렬하게 아주 강력하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관의 문제가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가장 큰 게 지금 아들의 학폭이에요. 아들이 하나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학폭 문제로 하나고등학교를 떠나서 전학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은 아마 사회인이 됐겠죠. 근데 자, 여러분 지난번에 국수본부장으로 내정됐다가 아들의 학폭 때문에, 민사고에 다녔던 아들의 학폭 때문에 본인이 접었던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정순신 어, 아니죠. 국수본 이제 내정자의 아들의 경우는 물리적인 폭력을 이렇게 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 폭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민사고의 경우는 굉장히 그 특정 진영 또 특정 어떤 지역의 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는데, 민사고가 수업이 토론 수업이고 뭐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뭐 그 옛날에 우리 운동권 시절 못지않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뜨겁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철저하게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던 정순신 국수본 내정자의 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보수의 목소리를 냈던 거죠. 근데 그리고 뭐 특정 지역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언어 폭력이고 엄청난 가해다. 이래서 이때 학폭이 열리고 뭐 이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어쨌든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동관 그 내정자의 뭐 아직 발표는 안 왔습니다만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 이동관 내정됐다고 하는 이동관 그 특보의 아들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정순신 케이스의 경우는 언어폭력, 학생 간의 이념 갈등 이런데, 이동관 특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와 그 다음에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것뿐 아니라 이게 이제 당시에 청와대 어, 수석으로 있었던 이동관 그 수석에 굉장히 보이지 않는 뭐 입김 뭐 이런 게 있었다는, 뭐 그러니까 좌파들이 정말 고깃감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2의 글로리감이다 이러면서 좌파들이 지금 너무들 좋아하고 있어요. 희희낙낙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만약에 그 용화대 즉 용산에서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어, 내정한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은 내일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이동관이 자진 사퇴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방통위원장 맡지 않고 그냥 특보 맡으면서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뭐 이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그 아들의 학폭의 그 문제예요. 자, A가 아들입니다. 이동관의 아들.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와 누구누구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아들이. 이동관 아들이. 나는 누구와 싸우지 않았는데 이동관 아들은 그럼 둘 다 맞아야겠네 하며 이유 없이 때렸다. 이게 학생들의 증언입니다. A는 나와 다른 친구를 부하로 생각하는 듯 나를 즐겁게 해줘라. 친구를 때리고 와라 라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하지 않으면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했다. A는 손톱을 내 침대에서 깎고 침대 곳곳에 뿌려놓거나 시험 기간에 깨워주지 않았다며 자신이 잘 때까지 잠을 깨우지 않았다. 친구가 A를 피해 다니자 왜 피해 다니냐며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A는 또 다른 친구의 휴대폰을 거의 매일 마음대로 빼앗아 가며 뭐 사용했다 뭐 등등입니다. 뭐 이 학폭의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일부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특히 이 A가 이동관 씨 아들이 그 뭐 특별학습인가 이런 데서 복싱과 헬스를 또 배웠대요. 그런 다음에 작년 3, 4개월부터 이유 없이 팔,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연습을 한다면서 침대에 누워서 밟았다. 근데 이제 그 뭐 이게 뭐 부풀려졌거나 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냉정하게 볼 수도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피해를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A는 그 이동환 씨의 아들은 이 학폭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전학을 갔으니까요. 이 전학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고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뭐 학교고 하나은행에서 이제 만든 거고 김승유 은행장이 정말 인재를 키운다고 뭐 민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24시간을 친구들하고 있는 곳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좌파들이 물고 늘어지는 거는 첫째 학폭위원회를 열지 않고서 가해자인 이동건 아들이 그냥 전학을 갔다 이거예요. 이 학폭위원회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 즉 히어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학폭위원회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열어야 돼요. 이런 이제 이 학폭 사건이 있거나 그럴 때 이거를 안 하고 갔다는 점. 그러니까 이동관이 당시에 청와대 수석이었으니까 MB 때 그 힘이 말을 하자면은 작용했다. 이렇게 또 좌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이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모라는 교사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증언을 이제 뭐 여러 이제 그 사이트 또 뭐 그 좌파 신문에서 이걸 인용을 했고 또 이게 이제 또 터질 수도 있어요. 이동관의 부인이 교무회의에서 자신의 아들의 말하자면 학폭에 대해서 발언을 했던 교사의 명단을 요구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교권의 문제라든가 또 일종의 그 보이지 않는 위협 이렇게 처리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관은 자 이런 자녀의 학폭이 있는데 자 이 학폭을 묻고 학폭의 이 거친 바다를 건너가면서도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삼을만 한가? 그리고 이동관은 이 문제가 뭐 지금 계속 선거에 나왔습니다만은 경선에서 떨어지고 뭐 그랬었죠. 그때도 불거졌어요. 그때 이동관은 뭐라고 했는가? 가해자인 자기 아들의 이 학폭 문제를 피해자 측하고 합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의했는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합의의 형식, 형태 이거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더 걱정인 거는 그걸 가지고도 또 좌파들이 완전히 진이기고 막 불어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저는요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으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동관에 대해서 부르르 떠는 걸 보니까 이동관이 진짜 방통위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일 거다. 또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좌파들이 부르르 떠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은 제가 경험을 했는데 일단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분 동아일보에 있었고 갤럽의 회장했고 또 MB하고 굉장히 막역했죠.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배임 이 문제로 이 감옥살이도 했던 분이죠. 근데 최시중 씨가 사람을 이렇게 픽업하는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뭐 저하고도 굉장히 그 가깝게 지냈습니다만 저는 그 최시중 씨를 MB가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게 죄송합니다. MB의 최대의 실수는 최시중을 방통위원장에 앉힌 거다. 방통위원장은 여러분 어떤 자리냐면 진짜 이 한상혁이 같은 그
좌파 변호사를 왜 문재인이가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혔겠어요? 방송을 합니까? 통신을 합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 편으로서 방송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 방통위원회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이게 뭐 장관급이라고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송들의 인허가권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을 잡으면은 모든 걸 잡을 수 있는 시대예요. 게다가 지금 방송의 그 플랫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진짜 뭐 플랫폼 그 기차역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기차 플랫폼에 이런 이제 뭐 편의점 같은 거 있죠. 그 편의점에서 온갖 거를 다 팔아요. 콜라도 팔고 빵도 팔고 도시락도 팔고 네. 그리고 뭐 삼각김밥도 팔고요. 신문도 팔고. 바로 방통위원회는 다양한 방송, 이제 방송도 지상파, 뭐, 종편, 거기다가 유튜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플랫폼에 진짜 내용이 그냥 꽉 찬 편의점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상혁이 같은 불독을 안 친 거예요. 야, 쟤네 방송 매가지를 죽인다고 해봐. 응? 아, 그 TV조선은 왜 이렇게 점수가 이래? 아, 나 미치겠구만. 막 이렇게 하면서 밑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점수를 조작하게 만드는 거. 변호사인 이 좌파 변호사들은 법을 몰라요. 왜? 무시하면 되는 게 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김명수가 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 변호사지만 법 잘 모르고 이거 이렇게 밀어해야죠. 이렇게 싸그리 덮어야죠. 우리 편으로. 그러니까 최민희 같은 게 기어들어 오겠다고 하면서 또 최민희를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불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엄마고 지저대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러니까 이 한상혁이가 자기가 이 면직된 거에 대해서 이 기각 신청을 내겠다 이러면서 재판 벌이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험한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투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투력이 정말 만렙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양심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난 죽어도 좋다. 목숨 걸고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동관은 아닙니다. 제가 누구 특정한 사람을 험담하고 이럴 시간도 없어요. 제가 좋은 말만 할 시간, 이것도 모자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동관을 누가 추천했는가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동관을 추천한 사람은 정의구현 사재단의 그 사탄 사재단들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앉기를, 추락하기를,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동관을 추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동관이 이제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박지원한테 보낸 문자예요. MB 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표가 이정현 이 대표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동관이 이 박지원한테, 그때 박지원이 이제 이동관을 좀 씹으니까 인간적으로 섭섭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진혜원이가 프로스티튜드를 얘기한 게, 줄리를, 김건희 여사를 그런 식으로 모함한 거, 이거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 프로스티튜드가 내가 지은 검찰 조직이라는 영어 단어다. 뭐 이거 보고 우리가 웃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정현도 그렇고 이제 그 당시에 이 새누리당에서도 이거 청와대에서 이런 문자를 국회의원한테 보내는 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라.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MB 때니까 이정현 씨가 이제 그 국회의원이었지 대표는 아니었네요. 박근혜 대통령 때 대표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 첫째, 이동관이가 박지원한테 이런 문제를 보낼 정도로 정무적인 센스가 꽝이다. 두 번째,
왜 이동관 편을 이 쪽지를 통해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인심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섭섭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박주연이가 막 이제 공개를 하면서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막말했다. 이렇게 이제 막 시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동관이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두 번째 글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습니다. 해서 주어인 제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저 이동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급하게 보내다 보니까 제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저 이동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때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진짜 이동관이는 졌다. 아니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느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그 이동관의 그 실체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동관은 한때가 아니라 늘 이제 그 최시중 위원장이 굉장히 이뻐해가지고 내 양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최시중 위원장의 경우는 양자, 양녀가 아마 전국에 따지면 아마 뭐 300명씩은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왜 누구든지 내 양딸이야, 뭐 보면 내 양자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저는요, 이번에 방통위원장에 이제 그 검사 출신 이름이 나오니까 다들 이제 거품을 불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동관이 그래도 뭐 경험도 있고 언론계 출신이고 또 굉장히 윗사람한테 이렇게 이런 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동관 좀 이렇게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자리 좀 줘라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이 얘기를 해서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거 아주 알아내는 데는 빠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검사 출신의 방통위원장이 필요하다. 왜? 방통위원회도 이 대한민국처럼 수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법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방송법, 쟤네들이 그 밀고 들어오는 방송법에 대한 대처, 그 다음에 방통위원회에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인간 같지 않은 그 민주당 쪽에 방통위원들 상대하려면 딱 버티고 앉아서 날카로운 눈과 매서운 인매와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듣고 나서 부르르 떨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명세 필요 없고 경험 필요 없고요. 법 잘 알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이 나라 국민들에 대한 충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정말 내 자신을 재단에 바치겠다. 이런 결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관은 안 됩니다, 여러분.